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봅니다. 다시 2021년 서울 7급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 제가 순서는 이 자료구조하였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할 차례니까, 이 강의 듣는 사람은 먼저 이걸 내가 자료구조 하기 전에 이거 하였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번 서울시 합격점 예측은 제가 86점, 사상 유례 없이 높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걸 참고해서 듣고, 그리고 해설해 놓은 거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제가 빨리 분석만 해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좋은 100점 받은 사람도 있고, 문제가 얼마나 평이하게 출제되었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석해보면 1번은 뭐냐면은 원자성, 트랜잭션의 에이시드 원자성인데, 회복하고 관련되는 거, 이것도 제 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고 관계 있는 거는 영속성하고 원자성입니다. 책에 그대로 있고 해설에 적어두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드랍 SQL 명령은 드랍하고 캐스케이드, 창조되고 있는 게 있어도 같이 리스트릭트 붙이는 경우하고 캐스케이드 붙이는 거 다 알 것입니다. 그 다음은 DB 설계 단계. 예? 이거 뭐 요구 분석,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설계 단계죠. 그 다음에 4번은 키 포함 관계. 뭐 슈퍼키가 있으면 후보키가 될 수 있고, 후보키는 다시 기본키와 뭐로 나눠지죠? 대체키로 나눠지죠. 그 관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것도 답을 찾을 수가 있고, 바로 그 다음은 뭐 이 파일 시스템하고 이 DBMS 차이, 이거 종종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맞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6번은 뭐냐면은 이 조인 하는 거 물어봅니다. 이 조인 기호가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이거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7번은 전체 참여, 부분 참여. 우리가 ERD에서 이렇게 그릴 때 전체 참여는 이중선, 부분 참여는 뭐로 하나의 선으로 그리죠. 그거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데이터 사전. 데이터 사전하고 데이터 디렉터리 차이 있죠. 이거는 뭐 일반 유저가 접근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 디렉터리는 위치 정보 나타내는 걸로 DBMS만 접근할 수 있죠. 그거 관계되는 거 물어보는 거. 그래서 쭉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합병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9번은 어떻게 보면 되게 관계 대수식으로 복잡하게 놓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세히 보면 3번이 합병, 이 집합기호에서 유년. 그래서 이 합병 조건은 크게 이 차수가 동일해야 되죠. 차수가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도메인 속성이 어떻게 되죠? 속성 도메인이 동일해야만이 기본적으로 합병이 되는 거죠. 그거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린 분 중에 혹시 이거 틀린 건 있지 않을까? 합병 조건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85점, 90점 이렇게 받은 사람 중에서는 여기까지는 이게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은 EPL. 뭐 이건 너무나 많이 한 거. 2단계 로킹 규칙. 먼저 락을 하고 언락이 있어야 되죠. 확장하고 축소. 시도 때도 없이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11번은 데이터 마이닝 연관 규칙에서 지지도하고 신뢰도. 11번. 이것도 지지도, 신뢰도. 뭐 계산 문제는 아니고 그냥 지지도, 신뢰도 용어 정의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크게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2번은 무손실, 정규화해서 그 무손실 분해를 하는 것이죠. 이 무손실 분해는 조인했을 때 어떻게 되죠? 원래 상태로 복귀되도록 분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12번 잠깐 이야기하면 이거 A가 그 릴레이션 속성이 A, B, C, D, E로 되어 있는데 그 함수 종수 속성이 A가 A, C,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를 알면은 C하고 D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릴레이션은 이걸 포함시키고 다른 릴레이션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본키 개념. 여기서 A가 기본키가 될 수 있겠죠. 그 A를 포함하게끔 분해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장에서는 그냥 쉽게 빨리 찾을 수 있어 약간 논란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그렇지만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그 데이터 DBMS가 RDBMS가 아닌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오라클하고 뭐 MySQL하고 DB2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약어 없이 IMS 그 IMS가 있는데 이 IMS가는 약어를 안 줬기 때문에 여러 형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갤럭시 폰 그 기기 관리하는 것도 IMS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RDBMS가 아니니까요. 그거였고 그 다음에 14번은 SQL 질이 간단한 거. 그 SQL 질이 묻는데 그 조건이 뭐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 들어갔을 때 뭔지 다 알죠. 뭐 글자 같은 거 있고 퍼센트 이거 물어봤습니다. 14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5번은 빅데이터. 그래서 이 빅데이터 그러면은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하둡이죠, 하둡. 그래서 이제 하둡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 하둡은 분산 파일 시스템이니까 HDFS 있고 맵 리듀스 있죠. 지도 그리는 거 이제 버전 1에서는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그 이게 버전 1.0에서 이제 2.0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게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추가된 게 하나가 그 주키퍼라고 있습니다. 이 주키퍼가 뭐죠? 이 주는 동물은 키퍼, 이 사육사를 말하는 것이죠. 사육사. 그래 이 사육사는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에 이 아파치 그룹에서 이 하둡 관련하면서 어떤 이름을 이제 뭐 이렇게 맵 리듀스 이런 거 붙이듯이 이름을 이렇게 왜 사육사, 주키퍼 이런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관련 그 뭐냐 하면은 이 빅데이터 관련 그 책 같은 데 보면 그림이 동물 그림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렸는데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제가 그린 이 그림이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렸습니다. 저는 그 옛날 그 초등학교 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 미술 시간 되면 뭐 이래 클레파스인가 그런 것도 못 가져가니까요. 그냥 어쩔 때가 한번 가져가고 뭐 등등 그런 것처럼 그림하고는 아예 그런데 어쨌든 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 이런 책에서 말이죠. 그 표지 등에서 표현할 때 이런 코끼리라든지 고래 같은 거 있죠. 고래. 그리고 타조 이런 거 있죠. 그 지구상에 있는 큰 동물 이런 거를 그려두었습니다. 그게 빅데이터 큰 동물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그러면 이런 동물을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사육사가 이 동물 사육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주키퍼 역할이 뭘까요? 동물을 사육한다. 다시 말하면 이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유틸리티 일종이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번 문제가 뭐 그냥 빅데이터 관련 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물어보는 거 전부 다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자꾸 발전하니까 하도 이게 공부하려면 좀 공부할 거는 많겠죠. 세부적인 거는 다 공부 못 하니까요. 그런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16번은 뭐였냐 하면은 WAL 이것도 하야죠. 로그 우선 기록이죠. 근데 여기서는 후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기록하고 WAL 로그 파일을 하드 디스크에 기록하고 갱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다 여러 번 하였고, 그 다음에 17번은 뭐냐 하면은 복합 속성, 우리가 다중값 속성, 뭐 반복 그룹 이런 거 있죠. 이런 뭐 주소 이런 복합 속성을 물어봅니다. 뭐 이건 모르는 사람 속성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18번은 이거는 뭐 갱신 분실, 딱 보면 갱신 분실 문제하고 동시성 제어에서, 그 다음에 그 오손 판동 나와서, 오손 판동이 다르게 뭐라고 하죠? 연쇄 복귀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갱신 분실, 모순손, 뭐 오손 판동, 뭐 항상 나오는 거, 그 트랜잭션 실행해서 그거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19번은 OLAP. 이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관계되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한 문제는 그 20번은 지리 최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리 최적화, 먼저 선택 연산, 제한적인 거 하고 조인한다, 그 개념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금방 또 답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 평가하기 전에 그 예를 들어 그 19번 이거 틀린 사람이 있어 갖고 이제 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신청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잘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 주체 지향적이고 뭐 이런 우리가 이 뭐라 그러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주체 지향적이고 뭐 네 가지 이야기하지 않겠으면 있죠. 그랬을 때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갱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갱신은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그래서 어떤 일반 그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걸 모아놓은 창고니까요. 이거 다 잘 아는 내용. 그렇지만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이 갱신은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전혀 갱신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 갖고 이 문제 틀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정확히 좀 내라는 것이죠. 그럼 정확하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갱신은 특별한 경우에만 갱신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는다. 뭐 그래 했으면 안 틀렸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근데 둘이 뭉쳐라 해가 이제 다른 걸 했는데, 근데 이 문제 이 신청을 제대로 했는가 모르는데, 문제점은 지리가 뭐로 했냐면 OLAP, 우리가 이제 여기 OLAP가 있고 OLTP가 있죠. OLAP가 있고 OLTP가 있는데, 이 트랜잭션 이거는 거래에 해당하는 거. 그래 어떤 회사가 있을 때 기본 원리는, 회사는 각종 거래, 회사라는 거는 각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거래, 예를 들어 뭐 재고 관리를 하는 것도 거래가 되고, 뭐 뭘까요? 어떤 판매하는 것도 거래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겠죠, 이게.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추출해 갖고 뭐를 구축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걸, 이걸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OLAP 이런 걸 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간단히 하면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OLA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죠?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 읽어보면 OLAP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OLAP에 대해서. 단지 OLAP는 데이터베이스 하우스 이거에 대한 어떤 조작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또 내용은 뭐를 써놨냐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이 문제 낸 사람은 OLAP가 곧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거 아니잖아. OLAP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다른 것이죠. 이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고 OLAP 시스템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회사에서 이런 사실 현재 우린 그 각종 기업에는 이 시스템을 많이 도입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OLAP 시스템, 이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을 잘해갖고 의사 결정을 빨리빨리 해서 결정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엄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상에서는 통상적으로는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은 이렇게 묻는데 그렇게 묻지 않고 OLAP라고 해놓고 물었어요.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도 이 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뭐 어쨌든 틀린 사람이 있어서 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출제자들이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좀 엉성하게 불명확하게 출제해 놓고도 이 신청하면 그 알량한 자존심에 의해서 이 신청 잘 받아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에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데 분석 특징이 뭐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놓으면은 아주 막 긴 SQL 명령어가 있죠. 막 분석할 시간 안에 분석 못해. 또는 막 테이블도 크게 주고 이런 게 국가직 칠 것 같은데 있죠. 예를 들어 뭐 exist, not exist라는 이런 것들 가능성 등등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실수라 그럴까요? 뭐 공부를 좀 했지만 한 2개 정도는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2-3개 이렇게 그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